쇼! 달순의 라이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명예의 전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오를 초대 헌액자 2명은 이미 선정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6명을 더 뽑기로 했는데요. 팬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시면 참여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이 6명을 추가로 뽑기 위해서 23명의 명예의 전당 후보군을 선정 발표했는데요. 제가 누가 추가적으로 뽑힐지 그 6명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 저한테 픽당한 선수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제 콘텐츠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베텐에서 윤여정 선생님 아카데미상 못 받을 거라고 죄송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웨인 루니하고 라이언 긱스도 어마어마한 커리어가 있는데 이번 명예의 전당 후보군의 이름을 아예 올리지 못한 거죠? 왜 아예 명제입니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요. 그 이유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미 선정된 2명의 초대 헌액자 살펴보겠습니다. 앨런 시어러와 티에리 앙리. 정말 뭐 이 두 선수는 사실 설명할 게 없죠. 그냥 레전설입니다. 레전드 중에서도 레전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런 투표 과정 없이 그냥 인정, 헌액하는 겁니다. 시어러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가 1992년 출범을 했는데 프리미어리그 역대 개인 통산 최다골 기록 보유자입니다. 260골. 어마어마하죠. 2위가 웨인 루니인데 208골이거든요. 1, 2위 격차가 이만큼 나잖아요. 압도적인 득점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시어러는 인정이고 또 블랙번의 프리미어리그의 전설과 같은 우승 94, 95 시즌 우승도 이끌었었고 블랙번에서 2번, 뉴캐슬에서 1번 이렇게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모두 3번이나 차지한 시어러. 당연히 이러니 시어러 그냥 인정 이렇게 된 거고요. 또 한 명의 선수 티에리 앙리. 정말 앙리 볼 진짜 잘 찼는데 사이드 쪽에서 스피드 갖고 달고 들어가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서 슈팅 가마 때리는 걸 보면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런던의 왕, 하이버리의 킹, 이 아스날의 전설의 무패 우승 03, 04 시즌. 지금 생각해보면 아스날이 이때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야 될 텐데 그걸 이끌었던 바로 주인공이 티에리 앙리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가 누구냐? 바로 앙리입니다. 무려 4번이나 득점왕을 차지했으니까 앙리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러와 앙리는 투표 과정 없이 헌액 딱 된 거고요. 자, 이 2명을 일단 놔둬놓고 추가적으로 6명을 더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8명으로 일단 초대 명예전당을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꾸려가겠다는 건데 이제 그래서 23명 후보군이 지금 발표된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로 진행되는데 5월 9일까지 진행된다고 해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이제 딱 투표란이 있습니다. 대략 한 2주 정도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 한번 참여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일단 후보군 23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조건이 뭐였냐면 프리미어리그에서 25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인 동시에 지난해 8월 이전에 은퇴를 한 선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역은 안 돼요. 혹은 지난해 8월 이후에 은퇴한 선수도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웨인 루니가 이번 이 후보 리스트에 없는 거예요. 웨인 루니는 지난해 연말에 선수 은퇴해서 올 1월에 더비 카운티 감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8월 이후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아, 근데 다음번 추가할 때 명예전당 하게 되면 당연히 웨인 루니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어러 다음으로 골을 많이 넣은 선수고 정말 역사적인 순간, 역사적인 골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넣고 뭐 개인 스탯, 우승 뭐 이런 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루니는 다음번 정도는 뭐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좀 싶고요. 또 한 명의 선수 라이언 긱스는 좀 다른 이유 때문에 좀 빠졌어요. 사실 라이언 긱스도 기록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맨유에서 20년 넘게 뛰면서 프리미어리그만 우승을 13번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정말 라이언 긱스 대단하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이 출전한 기록 있죠? 최다 출전 기록 2위입니다. 1위가 이제 가레스 베이리 선수가 1위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경기에서 뛴 선수가 긱스인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긱스는 좀 그런 게 너무 많고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자꾸 그 폭행 문제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다른 문제들이 걸리면서 지금도 이 법적인 다툼에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거 휘말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리스트에서는 아예 좀 제외가 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6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일단 명예전당 후보 23명 발표를 했잖아요. 그 23명의 리스트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릭 칸토나입니다. 리즈와 맨유에 뛰었죠. 토니 아담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아스날의 홈구장 가시면 이렇게 뒤로 가면 아담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정말 철의 포백 할 때 있던 선수고요. 또 매트 르티시에 사우스햄튼의 내전설이죠. 또 아스날과 웨스트햄에 뛰었던 이안 라이트, 그다음에 맨유와 아스톤빌라, 맨시티를 거쳤던 골키퍼 피터 슈마이켈도 들어와 있고요. 로이킨 정말 뭐 파이터죠. 노팅엄과 맨유를 뛰었고요. 또 레스 퍼디난드, QPR, 뉴캐슬, 토트넘, 웨스트햄, 레스터, 볼튼 거쳤고요. 쇼 캠벨도 있네요. 북런던 더비에서 정말 많은 히스토리에 있는 토트넘, 아스날, 포츠머스, 뉴캐슬 거쳤고요. 앤디 콜 정말 대단한 또 스트라이커이기도 했죠. 뉴캐슬, 맨유, 블랙번, 플럼, 맨시티, 포츠머스, 선더랜드. 이 로비 파울러 같은 경우도 정말 리버풀에서도 엄청난 득점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리즈나든 맨시티, 블랙번 거쳤고요. 우리가 뭐 스램제 하는데 역시 맨유의 폴 스콜스도 있고요. 또 맨유의 데이비드 베컴 빼줄 수가 없죠. 뭐 사실 맨유의 레전드이자 잉글랜드 축구의 정말 인기만 놓고 보면 가장 많았던 선수이지 않을까 좀 싶고요. 또 우리가 미들라이커로 많이 기억을 하는 프랭크 램파드, 감독으로서는 좀 어려운 시즌 초반 있었지만 그래도 선수로서 정말 최고였죠. 웨스트햄과 첼시, 맨시티를 거쳤고요. 또 수비 쪽에 또 역시 전설 리오 퍼디난드도 있습니다. 웨스트햄, 리즈, 맨유, QPR. 그다음에 데니스 베르캄프 정말 볼을 달아서 쫙 날라오는 걸 퍼터치하는 걸 정말 대단했던 아스날의 베르캄프도 좀 있고요. 아마 아스날에 이런 미드필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많이 얘기하실 겁니다. 파트릭 비에이라 선수 정말 파이터형, 아스날과 맨시티 거쳤고요.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빅앤 스몰 투톱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정말 속도감 좋았던 마이클 오원, 리버풀, 뉴캐슬, 맨유, 스토크 거쳤고요. 뭐 역시 또 스램제의 한 축이죠. 리버풀의 안필드의 심장 스티븐 제라드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수비 쪽에 몸을 던지는 헌신 첼시의 존 테리도 있고요. 애슐리 콜 측면 쪽에 존 테리와 애슐리 콜이 바로 붙어있네요. 아스날과 첼시 같이 있었고요. 또 역시 뭐 스트라이커 쪽에서 드록신 디데 드록바도 있습니다. 첼시. 그다음에 아스날과 맨유를 오가면서 우리 통수 로빈 반 페르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맨유의 벽디치, 네마냐 비디치, 이렇게 23명이 명예전당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 팬투표를 통해서 6명이 돼서 아까 이야기했던 시어러 앙리와 함께 8명이 일단 초대 프리미어리그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건데, 자 6명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뭐 팬투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해보는 겁니다. 제 느낌과 제 예측과 뭐 이런 거 그냥 섞어서 해볼게요. 일단은 확실할 것 같은 선수는 저는 일단 데이비드 베컴 좀 확실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팬투표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인지도나 혹은 인기, 지금도 제가 이제 그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못 갔지만 갔을 때도 보면 런던 시내에 아직도 데이비드 베컴의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그냥 축구 선수를 넘어서 약간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여기 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데이비드 베컴은 전 들어갈 것 같고요. 또 한 명의 선수는 저 램파드도 저는 여기 들어갈 거라 봅니다. 우리가 이제 감독으로서의 램파드는 조금 뭐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 선수로서는 정말 최고였잖아요. 뭐 이제 국내 팬들에게는 이제 미들라이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말로 좀 표현됐는데, 미드필더지만 역대급으로 골을 많이 넣었었죠. 지금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미드필더 포지션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바로 램파드고요. 전체로 모든 포지션을 다 합쳐도 개인 득점 역대 5위인데 앞에 4명이 모두 스트라이커예요. 그 정도로 상당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저는 램파드도 여기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또 한 명의 선수는 제 느낌은 약간 베르캄프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정말 그 우아한 퍼스터치, 이 약간 공을 차거나 이 돌거나 이럴 때 그 예술의 경지를 보여줬던 세컨드 스트라이커가 도대체 어떠한 거냐라고 하는 교과서를 보여줬던 이 베르캄프야말로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프리미어리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을 너무 우아하게 찼어요. 네 번째는 저는 스티븐 제라드도 포함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리버풀 상징하는 심장 같은 선수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정말 리버풀이 좋았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 다 함께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하는 또 어마어마한 또 역사를 또 만들었던 주인공이기 때문에 전 제라드도 여기 포함되지 않을까. 다섯 번째는 에릭 칸토나도 유력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사실 뭐 에릭 칸토나는 그렇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 오랫동안 뛴 건 아닌데, 이 프리미어리그 초창기의 임팩트가 너무 강렬했어요. 네. 맨유를 초대 챔피언으로 이끈 주인공이기도 하고, 맨유에서 5시즌 뛰었는데 그중에 4번을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시켰으니까 그 임팩트는 정말 어마어마했었고, 또 역시 기억에 분명하잖아요. 쿵푸킥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칸토나도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컴과 램파드, 베르캄프, 제라드, 칸토나는 그래도 안정권이 아닐까? 좀 싶어요. 그리고 한 자리가 좀 애매합니다. 한 자리가. 맨유의 폴 스콜스냐, 첼시의 디디에 드록바냐. 여기 조금 저는 막 약간 좀 까리까리해요. 스콜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설명, 아까 제가 스램제 얘기했지만 맨유에서 한 20년 가까이 뛰면서 또 나중에 막 복귀까지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스콜스 경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모티 가가지고 정말 이 뿌려주는 이 퀄 자체가 아예 다른 선수예요, 이 친구도. 어마어마하게 잘했던, 카드 빼놓고는 정말 모든 걸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스콜스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드록바를 빼놓기에는 첼시에서 이 8시즌 뛰었죠. 그다음 나중에 또 한 번 돌아서 한 시즌 더 뛰기도 했는데,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뛰면서 4번의 우승을 해줬고, 또 첼시가 유일하게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때도 역시 주인공이 드록바죠. 이 드록바 정말 압도적인 피지컬, 정말 어마어마한 결정력, 이 존재감 자체가, 제가 대표팀 뛰는 것도 보고 프리미어리그 뛰는 것도 봤지만 정말 이 드록바도 놓칠 수 없는 선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 될까? 하여튼 이 5명은 좀 쟤는 좀 확실한 것 같은데, 요 한 자리를 놓고 좀 경합하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언급했던 7명 선수들은 다 싫어할까요? 몰라요. 제 거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투표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은 내 생각엔 6명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